안녕하십니까. 매스컴과 현대사회를 담당한 신문방송학과 소속 안종무 교수입니다.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 제목은 매스컴의 기능입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줄여서 매스컴이란 신문, 방송, 영화, 잡지, 서적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됨으로써 사회적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유통되지만 정보의 출처가 되는 것이 매스컴이라는 측면에서 매스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학자인 찰스 라이트는 매스컴의 사회적 역할을 4개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4개의 기능은 환경 감시 기능, 상관 조정 기능, 문화 전수 기능 혹은 사회화 기능, 그리고 오락 기능, 이렇게 4개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개의 기능에는 각각 정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 감시 기능을 보도록 하죠. 자,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대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재해라든가 또한 부정식품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정식품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식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거부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스컴은 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감시 기능의 정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손쉬운, 또 편한, 쉬운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침 학교에 등교할 때 우리는 해가 쨍쨍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기예보에서 비예보를 보고 우리는 우산을 챙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환경 감시 기능의 정기능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우리는 언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바로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의 정기능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은 정보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전달함으로써 사회 내부의 평등주의 감정을 돋워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은 우리가 매스컴이 없었을 때는 정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특정 권력에 의해서 소유되고 그리고 유통되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바로 매스컴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정보의 공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매스컴의 정기능, 환경감시 기능의 정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스컴의 정기능 기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제도의 운영에서도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사회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이 바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 편리함, 우리가 일상생활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환경감시 기능의 매스컴의 정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감시 기능의 정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도 있습니다. 찰스 라이트는 이런 역기능적 측면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바로 특정 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전달한다면 심적 긴장감이라든가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심적 긴장감이나 공포, 상당히 매스컴의 환경감시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보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일방향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스컴의 역기능, 환경감시 기능의 역기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실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매년 우리 양계 농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있을 때는 항상 매스컴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특정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없이 보도한다면 국민들에게는 큰 심적 긴장감과 공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충분히 끓여서 섭취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그 사건 자체만을 알림으로써 양계 농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분열과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 감시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에이즈 감염, 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보도가 많이 왕왕 등장하는데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AI 감염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어떠한 예방이라든가 또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인류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에이즈의 감염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이것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심각한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역기능적 측면에서 마취 현상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스컴이 엄청난 정보의 사건, 사고를 사실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취된다는 것이죠. 매스컴의 마취 기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한 명이 죽은 것은 뉴스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만이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건, 그 정보, 매스컴이 전달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바로 마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심각한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으로 역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감시 기능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가,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유가, 기름값이 오르는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도 이러한 기름값, 자동차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향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일단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 이 기름값, 휘발유, 경유는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들에게 상황을 대처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특정한 설명도 없이 전달된다고 할 때 심각한 공포,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바로 환경 감시의 역기능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스컴의 환경 감시 기능은 정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환경 감시 기능으로서 매스컴의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기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기능에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스컴이 그런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기능 측면을 해야 될지, 환경 감시의 정기능적 측면을 해야 될지, 바로 매스컴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상관 조정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앞에 환경 감시 기능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환경 감시 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환경 감시 기능이라면, 상관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환경 감시 기능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매스컴에서 보면 신문의 사설, 방송의 논평을 대표적으로 상관 조정 기능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 감시 기능하고 이 상관 조정 기능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설명해 줘서 우리가 설명해 주면 우리들이 그 정보를 받는 우리 이용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의 핵 문제, 항상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그 단순히 정보만을 받아가지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방송의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좀 더 이성적이고 심층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공포라든가 어떠한 그런 양비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정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 정책 상당히 굉장히 역시 뜨거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한 정권 안에서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방송의 논평을 통해서 이 정책의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 이용자들은, 매스컴 이용자들은 그 상황을 좀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앞에서 환경 감시 기능에서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면 바로 상관 조정 기능에서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관 조정 기능, 매스컴의 정기능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에는 역기능이 존재합니다. 찰스 라이트는 역시 이러한 역기능을 굉장히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매스컴이 사설과 논평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기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언론사가 매스컴이 어떤 편견이라든가 정치 권력 혹은 자본 권력이 개입되어서 다르게 입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매스컴이 여론 조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대처하도록 해준다면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정기능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매스컴이 아주 보수 우익적인 관점이라든가 혹은 아주 급진적인 관점에 의해서 어떠한 편협된 시각을 통해서 우리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실체보다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스컴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사실 부동산 정책은 그 자본가라면 건설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건설업체의 입장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담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스컴이 자본가, 건설업체의 입장만을 가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해내고 전달해 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스컴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매스컴이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 개인이 매스컴이 제시한 의견과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이라든가 분석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스컴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현실, 반드시 매스컴이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스컴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바로 비판적, 분석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어느 신문에서 그랬대, 어느 방송에서 그랬대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그 현상을 그대로 매스컴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비판적, 분석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역할을 매스컴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의 일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스컴은 거대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매스컴은 거대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매스컴을 안정적으로, 경영적으로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 이익단체,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찰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어떤 현상을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데 매스컴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정부, 기업, 시민단체와 마찰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매스컴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매스컴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에게는 엄청난 역기능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매스컴의 사회적 책임을 상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은 정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동차 휘발유 가격에 대한 얘기를 그 환경 감시 기능에서도 예를 들었는데요. 이 상반 조정 기능에서도 똑같이 이와 관련된 예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휘발유 가격은 사실은 그 정부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기업체의 영업의 이익금도 이익의 비율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휘발유 가격에 있어서 이 세금, 정부의 세금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유가, 다시 말하면 휘발유 가격의 유가는 이 세금과 상당히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매스컴의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얼마나 매스컴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매스컴에서 이러한 특정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혹은 정부의 입장을 일부러 숨기거나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휘발유 유가에 대한 그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스컴의 상관 조정 기능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1강 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